102만 9천 명. 2026년 1분기 대한민국 실업자 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안에 더 무서운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실업자 4명 중 1명이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입니다. 졸업장을 손에 쥐고도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25만 명이 넘는다는 뜻이죠. 이게 왜 월급 받는 분들 얘기이기도 한지, 그리고 이 한파 속에서 내 밥그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인사이트와 트렌드를 전해드리는 백만이의 경제 독파.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부의 그림을 저장하고 기록하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수치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요즘 출생률이 바닥이라 청년 인구가 줄잖아. 그러면 경쟁률도 줄어서 취업은 오히려 쉬워지는 거 아닌가?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함정입니다. 올해 1분기 청년 인구는 전년 대비 2.0% 줄었습니다. 그러면 취업자도 비슷하게 줄어야 정상이겠죠? 실제로는 청년 취업자가 4.4%나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 이 수치를 봤을 때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봤습니다. 인구 감소가 취업난을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가 숫자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줄어도 문이 더 빨리 닫히고 있다면 원인은 인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2000년대 초 일본이 겪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잃어버린 20년 동안 청년들은 정규직 문이 닫히자 아르바이트와 파견직으로 밀려났고 그 세대는 20년이 지나도 소득 격차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같은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사실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원인이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이 사람을 뽑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채의 소멸과 즉시 전력 채용입니다. 왜 이게 문제인지부터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신입을 뽑아 직접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내일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만 찾습니다. 이건 마치 농사에서 씨앗을 뿌려 키우던 농부가 이제는 다 자란 작물만 시장에서 사오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밭에 씨앗을 뿌릴 공간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실제로 1분기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대비 15만 6천 명 줄었고 14분기 연속 감소 중입니다.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입니다. 즉 기업의 채용 문법 자체가 바뀌면서 경험 없는 청년이 첫 발을 디딜 밭이 구조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계가 차지하는 초급 업무입니다. 은행이나 대기업 고객센터에 전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먼저 응대합니다. 기본적인 기획안 초안, 단순 코딩, 데이터 정리까지 생성형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처리해버립니다. 밭에서 잡초를 뽑고 물을 주던 일, 그러니까 초보 농부가 시작하던 기초 작업을 이제 자동관계 시스템이 대신하는 셈이죠. 정부도 이번 1분기 청년 실업률 7.4%의 핵심 원인으로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를 공식 지목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입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초급 업무가 기계에게 넘어가면서 사람이 올라설 사다리의 첫 번째 칸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제조건설업 부진의 겹침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제조업과 건설업이죠. 봄비가 올 때 물이 빠질 곳이 막혀 있으면 작은 비에도 밭 전체가 잠겨버립니다. 실업자 수는 올해뿐 아니라 3년 연속 증가세이고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고용 한파는 한두 달 지나면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토질 자체가 변하고 있는 구조적인 가뭄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마른 밭에서 우리는 어떤 작물을 심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의 핵심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예전에는 취업 시장이 넓은 밭이었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고 학점을 채우고 토익 점수를 올리면 어딘가에서 싹이 트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밭의 토질이 바뀌었습니다. 기업은 이미 열매가 달린 묘목만 원하고 기초 잡초 뽑기는 기계가 대신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틀 토양이 아닌 겁니다. 즉 같은 방식으로 같은 씨앗을 뿌리는 것은 더 이상 생존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질에 맞는 새로운 작물을 골라야 합니다. 그 새로운 작물이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에서 나만의 실무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도구를 내 분야에 결합해 생산성을 높이는 능력, 복잡한 문제를 판단하고 설계하는 능력, 사람과 사람 사이를 조율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메마른 밭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작물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자격증에 시간을 쏟는 것은 바뀐 토양에 예전 씨앗을 억지로 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밭이 달라졌으면 농법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불경기 탓이 아니라 채용 구조와 기술 환경이 통째로 바뀌었기 때문이며 토양이 변했으면 농법을 바꿔야 합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오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는 분, 취업 뉴스를 볼 때마다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숫자들을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다릅니다. 막연한 불안과 근거 있는 이해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근거가 있으면 대비가 되고 대비가 되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이미 자기 개발이나 커리어 전환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내가 쌓고 있는 역량이 바뀐 토양에 맞는 작물인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쏟고 있다면 방향을 조정할 타이밍입니다. 아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흐름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신 분이라면 당장 무언가를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내 관심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구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먼저 눈에 익히고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고용시장이 바로 회복되든 한파가 더 길어지든 방향은 같습니다. 밭이 메말랐다고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토지를 살피고 거기에 맞는 작물을 골라 심는 사람은 어떤 계절에도 수확을 거둡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뀐 토양을 인정하고 새 농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방향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두는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방향을 눈에 담기 시작하신 겁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내 분야에 맞는 도구를 하나씩 익혀가는 것이 가장 단단한 전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고용구조 변화 속에서 지금 주목되는 산업 분야의 현황을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